여자들한테는 무협지야. 시기적으로 빨강머리 앤과 키다리 아저씨 두 작품은 굉장히 비슷한 시기다. 빨강머리에는 루시모드 몽고메리라는 이제 여성 작가, 마찬가지로 키다리 아저씨도 진 웹스터라는 그 여성 작가거든요. 여성 작가가 여성이 주인공인 작품을 그려서 여성 운동에 대한 생각이 있던 작가에 의해서 탄생한 여주인공들이라 기존 여주인공이랑은 다르게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인 여성상.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보면은 약간 보수적인 면이 있어요. 당시에는 이제 굉장히 진취적이고 여친으로 누가 더 진짜 박빙의 매치입니다. 진 웹스터, 마크 트웨인의 조카 손녀죠. 마크 트웨인이 또 빨강머리에는 굉장히 극찬한 바가 있어요. 톰 소여 모험 있잖아요. 허클베리 피니니. 그런 배경의 시기보다 살짝 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작은 아씨들은 훨씬 전 남북전쟁 시기니까 부러운 삶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결과론적인 얘기야. 왜냐면 둘 다 고아잖아. 주디도 고아원에서 후원으로 대학을 간 거거든요. 한국의 옛날 신파 드라마나 신파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면은 막 눈물 없이는 볼 수 없고 막 중간에 꺼버리고 싶은 그런 배경이야. 그런 불쌍한 캐릭터들인데 보다 보면은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밑바닥에 있는 주인공이 점점 성장하는 그런 느낌이지. 우리가 무협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밑바닥에 있다가 최고까지 올라가니까 재밌는 거잖아요. 여자들한테는 무협지야. 더 이상 밑바닥이 없어. 여자가 고하면은 진짜 뭐 배경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잘 사는 거지. 그냥 무협지에서는 기현을 만나서 강해지는 루트라 그러면은 남자를 잘 만나는 거지. 고수가 되듯이 부자가 되는 지름길 아닙니까? 자, 빨강머리 앤을 선택하는 분과 주디를 선택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키다리 아저씨는 정석 무협지 루트야. 기현을 만나서 고수가 돼. 남자를 잘 만나서 정점에 올라가. 정통파죠. 여자가 뭐 사치스러워도 내가 엄청난 부자야. 그게 단점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키다리 아저씨 자체가 약간 이제 귀족 집안이거든. 오히려 사교 활동을 하고 뭔가 파티를 열고 신미안이 뛰어난 약간 사치스러운 성향이 더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키다리 아저씨는 내가 부자면은 카바가 다 돼. 좋아. 근데 빨강머리 애는 부자가 아니어도 사귈 수가 있어. 사랑만 있으면은 남자를 사랑해줘. 그러나 차이가 있긴 합니다. 90년대에 나왔던 애니메이션의 그림 같은데 키다리 아저씨 이렇게 그렸네요. 16세가 되면은 고아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17살까지 고아원에 이제 있게 됩니다. 원장이 눈치를 주는 거지. 다른 더 어린 애들을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버틴 거야. 버텼어.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 연애 감정을 가지고 막 그럴 때는 사실 이미 대학생인 거고 결혼은 어쨌든 대학교 졸업하고 결혼한 거니까 용서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울한 무슨 요일 하고 이제 그걸 쓴 거를 고아원 후원하는 어떤 평의원이 이걸 보고 높이 평가를 한 거예요. 얘가 글에 소질이 있구나 하면서 대학 가는 거를 이제 후원해 주겠다고 결정이 나는데 그쵸, 그 시대 대학 간 게 이제 대단한 거지. 미국 배경인 거고 작가가 미국 작가니까. 빨강머리 애는 캐나다죠. 둘 다 고아인데 은근히 이 키다리 아저씨 주디를 보면은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말로는 고아원 생활이 비참했다고 얘기하는데 먹고 입는 거에 대한 부족함이 없다라고 묘사를 해요. 대신에 그게 뭐 인간적이지 않고 괴롭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사람 기준으로 고아들을 그린 작품이랑 비교를 하면은 너무나 잘 사는 거야. 미국이 고아들조차 저 시기가 1차 세계대전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고아원 원장은 되게 싫어하지. 막 그 우울한 무슨 요일이라는 그 글 자체가 고아원을 막 까는 내용이었거든. 평의원이 그거를 보고 후원해주기로 결정했는데 여자는 후원을 전혀 안 해줬어요. 그냥 남자만 후원해준 거야. 여주인공 입장에서는 로또 맞은 거지. 아무리 미국이어도 세계대전 이전에 여자가 다 대학까지는 안 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보통 여자들 기준으로도 혜택을 이미 받은 거야. 시대상을 느끼게 됩니다. 셜록 홈즈도 등장하고 작은 아씨들도 등장합니다. 대학에 가게 되는데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이제 편지를 쓰는 게 후원의 조건이었어요. 소설의 내용 자체가 서간문이라고 하죠. 대학에 가서 친구도 사귀고 공부하고 어려웠던 점, 힘든 점, 혹은 자기가 관심 있던 남자에 대한 일기장을 몰래 훔쳐보는 느낌이라고 생각하면은 사귈만 한가 안 할만한가를 알 수 있는 거죠. 1달러 얼마로 작은 아씨들을 책을 산 거야. 작은 아씨들 이후에 나온 작품이었구나. 커서 봤을 때 이제 이런 게 보이는 거였죠. 진 웹스터라는 여자 작가도 작은 아씨들을 보고 뭔가 영향을 받았구나 유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폭풍의 언덕 이런 작품도 이제 등장하는 거 보니까 여자
여자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이고 약간 주체적인 영향을 받은 거지 페미니즘이란 단어 자체가 없던 시기일 거야. 아마 근원적인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품 자체는 어찌 보면 이제 남성 의존적인 거지 키다리 아저씨가 전통의 어떤 권위 뭐 이런 걸 상징하는 걸 수도 있으니까 셀리라는 친구와 절친이 되고 줄리아라는 친구랑 또 절친이 돼요. 근데 제일 친한 거는 셀리야. 셀리의 오빠 남자 주인공의 라이벌이 되는 거죠. 지미 맥브라이드는 한두 살 차이야. 썸씽이 생길 뻔해. 키다리 아저씨가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사귀는 거를 방해를 해. 저비스 펜들턴이죠. 키다리 아저씨의 이름이거든요. 견제하는 느낌을 주인공만 모르는 거지. 주디, 셀리, 줄리아 이 삼총사인데 줄리아랑은 크게 친하진 않았어. 왜냐면 얘는 상류층이니까 거부감을 느꼈던 거지. 근데 얘 줄리아의 삼촌이 저비스 펜틀턴이었던 거야. 키다리 아저씨였던 거야. 쓱 염탐하듯이 한번 학교에 방문을 합니다. 잘 공부하고 있나. 줄리아를 이제 보러 온 셈치고 학교를 방문했는데 실제로 얼굴을 본 거죠. 그러면서 시간이 쭉 가다가 저비스의 어떤 그 계략이라고 하면 웃기나? 어쨌든 그 질투심으로 결국엔 튕겨져 나가고 둘이 이제 잘 되는 이런 시나리오가 큰 흐름입니다. 고아원에서는 좀 부족하게 교육을 했던 것 같아요. 대화하다 보면 상식처럼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셜록 홈즈가 등장해 애들 화제거리로. 근데 셜록 홈즈가 뭔지를 몰라. 모나리자가 뭔지도 몰라. 미켈란젤로가 천사인 줄 알아가지고 막 놀림받던 이야기를 편지에다 쓰거든요. 당시에도 막 리얼타임으로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작품인데 모르는 거야. 고아원에서는 생존에 필요한 지식 정도만 가르쳐주고 교양에 대해서는 좀 안 가르쳐줬던 거지. 그러니까 얘는 영민하고 똑똑한데 왕따 당할 구석이 많은 거야. 수학 잘 못하고 감성충이야, 감성충. 그 라틴어도 되게 못한다고 묘사가 돼요. 옛날 위인전이나 이런 거 보면 맨날 뭐 라틴어 수업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상식처럼. 수학 못하고 라틴어 못하면은 스카이급은 못 가는 거야, 머리가. 수학이랑 라틴어를 낙제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신에 아저씨 제가 로마 제국 흥망사랑 이상한 나라 앨리스 읽었으니까 뭐 용서해주세요 뭐 이런 게 있어요. 애교도 있는 거지. 당시에는 되게 막 신기한 캐릭터지만 지금 100년이 넘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약간은 전형적인 캐릭터인 거야. 귀염성이 좀 있다. 아이폰을 쓸 것 같은 여자야. 안드로이드 폰을 쓰다가 비교당하니까 이제 영향받는 애야. 키다리 아저씨 같은 경우는 호기심만 있었지 연애 감정은 없었어요. 갑자기 호감을 가지는 걸 보아하니 얼굴이 좀 이뻤던 것 같아. 외모에 좀 자신이 있는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 젊다고 얘기하긴 좀 애매하죠. 20살이라고 치면은 34살이야. 저비스 펜들턴이. 당시에도 물론 뭐 14살 차이가 적은 나이 차이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봐도 재력 차이가 엄청나다 그러면은 충분히 결혼하잖아요. 얼굴 보고 후원해준 게 아니야.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을 해준 거야. 한번 직접 보게 되거든요. 자기 이제 조카 줄리아를 핑계로 보고 그 다음부터 약간 반하는 느낌이 나오거든. 빨강머리 앤보다는 주디가 이쁘다. 점수를 마음속으로 조금씩 생각해주세요. 빨강머리 앤은 외모 컴플렉스가 되게 많습니다. 얼굴에 막 주근깨도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옆집 그 아줌마도 아이고 애가 왜 이렇게 깡마르고 못생겼니? 대놓고 얘기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아줌마는 뚱뚱하잖아요 대들기도 하고 못생겼다라는 묘사가 많습니다. 빨강머리엔 같은 경우는 나이 들면은 금발되는 경우도 있어 하고 응원해주기도 하거든요. 묘사가 약간 애매하게 나와. 못생겼다라고 묘사를 하는데 의외로 되게 이쁜 애라고 묘사하는 친구들도 있고 생각보단 이쁘지 않잖아. 뭔가 풍기는 이미지가 미인이지. 약간 이런 묘사가 있습니다. 주디가 어쨌든 못생겼다라는 묘사는 없거든요. 애는 약간 호불호가 있는 외모 같아. 눈도 되게 크고 앤 해서웨이가 느껴졌어요. 어릴 땐 안 이쁘다가 커가면서 조금씩 이뻐지는 스타일이야. 근데 주디는 친구 사귈 때 보통 이런 류의 작품들 순정 만화 보면 가난한 고아 출신이 부자들 사는 사립 고등학교 가면은 뭔가 외모적이든 막 여러 가지 스타일로 무시받잖아요. 근데 주디는 그걸로 무시를 안 받아. 오히려 얘가 다른 애를 외모로 막 평가할 정도야. 단점이 약간 주디는 외모를 밝힌다. 남자 외모 따짐. 편지에서 드러나는데 키다리 아저씨의 정체를 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존 스미스라고 그냥 불러라. 근데 그게 존도 같이 익명으로 남고자 하는 게 가장 흔한 이름이야.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미스터 앤 미세스 스미스. 누가 봐도 가명이고 그냥
나는 익명으로 남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거를 꼬치꼬치 캐물어요. 가명 너무 구리다. 이름 알고 싶다라고 하고 외모는 어떠세요라고 떠보는 편지를 많이 써요. 자기보다 한 35살 이상 위라고 상상을 합니다. 키다리 아저씨인지 모르고 처음 만났을 때 편지에다가 아저씨가 20살 어리다면은 비슷했을 것 같아요 라는 글을 써요. 복선이지 그냥. 혹시 대머리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떠봅니다. 대머리가 아니냐고 약간 유인하는 떠보는 편지를 써요. 대답을 안 해주니까 너무 궁금하다. 혹은 뭐 흰머리가 섞였냐. 떠보는 편지를 써요. 후원자가 외모가 뭐가 중요해 솔직히. 자기 대학 보내주고 용돈도 막 한 달에 35달러인가 주거든요. 근데 얘가 입주 가정교사를 했을 때 50달러밖에 못 벌어요. 굉장히 후한 거잖아. 그냥 대학 학비만 준 게 아니라 막 용돈도 막 퍽퍽 준 거야. 나중에 4년 내내 준 게 3,000달러가 넘게 이렇게 돈을 줬다라는 묘사가 있거든요. 뭐 크리스마스 때는 무슨 선물 주고 퍼준 거야. 그냥 관심 가질 때 막 더 줬지. 입주 가정교사 월급이니까 이게 한 달에 50달러가 막 200~300만 원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습니까? 지금 물가로 치면은 너무 잘해준 거야 그냥. 근데 그런 후원을 해준 사람한테 외모를 안 가르쳐준다고 삐지는 거야. 대머리인지 아닌지 알려달라고. 아니면 흰머리 섞였냐 안 섞였냐. 그림 있잖아요. 유인하려고 그림을 그린 거야. 키다리 아저씨를 상상하며 그림을 그렸어요. 저는 이제 아저씨를 상상할 수가 없다. 이거 봐라 내가 그림 그린 거 보면은 키 길쭉한 사람밖에 없지 않냐. 답장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애초에 그 후원 조건이 뭐였냐면요. 나는 편지를 안 써도 돼. 너가 나한테 한 달에 한 번 글을 보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 거고 나는 너한테 편지를 안 쓸 거다라는 게 조건이었어. 선을 그은 거거든요. 키다리 아저씨가 답장을 안 쓰더라도 기분 나빠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야. 궁금하니까. 아저씨가 대머리예요? 대머리는 아닌데 흰머리가 맞나요? 실제로 대머리일 수도 있잖아. 만약에 대머리야 기분 나쁘잖아. 답장 안 하고 그냥 말 거 아니야. 근데 또 이런 그림 그려가지고 그림 핑계로 또 답장을 또 한 번 요구해. 첫 번째 답장을 요구하는 그 편지의 내용이 대머리냐 아니냐, 흰머리가 섞였냐 안 섞였냐, 외모를 엄청 따진다라는 거지. 내 외모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외모를 따지는 겁니다. 얘가 두 번째 답장 요구를 합니다.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 유인 편지야. 키다리 아저씨가 안 넘어갔어요. 세 번째를 통해서 또 한 번 외모를 알려달라고 유인합니다. 비서를 통해서 편지가 귀찮다면은 아저씨가 대머리인지 아닌지 나한테 편지를 쓰기 싫다면은 비서를 통해서 흰머리다 대머리다 요거 말로 구두로만 전달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디테일하게 읽어본 사람이 아니면은 찾아낼 수 없는 그 디테일과 심리입니다. 같은 레벨이 아니야. 후원해준 유일한 반대 조건이 나한테 편지 쓰는 거야. 근데 그것도 작가로서 좀 키우고 싶어가지고 장문 실력이나 이런 거 보려고 편지 쓰는 거지. 네가 감히 후원자한테 답장을 해라 마라 이런 게 아니다라고 애초에 못 박았거든요. 이걸 대머리로 그릴지 흰머리로 그릴지 몰라서 모자 쓰고 잘 안 보이게 대충 이렇게 그렸다라는 게 있어요. 떠보는 말투. 논리보다는 감성. 외모 상위권이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셀리 오빠 지미 맥브라이드도 얘를 보자마자 약간 짝사랑에 빠져. 남자 꼬임이라고 씁시다. 다른 상류층 여자애들한테 왕따를 안 당합니다. 줄리아라고 나중에 친하게 지내는 키다리 아저씨 조카도 얘랑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막 핑계 대가지고 자주 막 보러 와요. 상식도 없고 그런데 이런 애가 어떻게 그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겠습니까? 여자들 사이에서도 약간 이쁜 편인 거야. 감성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키다리 아저씨한테 생일이었나 무슨 날인데 꽃을 한번 받아요. 감사합니다. 너무 뭐 고마워요. 이렇게 편지를 써도 되는데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라고 편지에다 써. 그걸 굳이 얘기한 거야. 인스타 감성. 처음 받아봤다고 고하니까 당연히. 근데 편지를 받고 눈물 흘린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탁 찍은 느낌. 남자가 더 해주고 싶잖아. 3차까지 답장 요구. 뭐 모자 사라고 돈 주고 뭐 했어요 뭐 샀어요 막 이런 얘기하면은 돈 계속 줍니다. 꽃뱀은 아니야. 장학금을 받으니까 저한테 후원해주는 돈으로 차라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은 도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후원해주는 게 일종의 약속이고 너와 나를 잇는 어떤 매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장학금을 오히려 넌 받지 말아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을 자기가 이제 받겠다고 하고 기싸움하는 부분이 되게 후반부 내용이에요. 거절하면 왠지 더 해주고 싶은 고단수. 최강이지 진짜. 우리
우리 애랑 헤어지는 조건으로 뭐 얼마를 주겠네 하고 딱 봉투 주면은 펴보지도 않고 그냥 거절하는 게 결국엔 더 고수잖아. 주디를 커버하려면은 대머리도 아니어야 되고 실제로 돈도 많아야 돼. 고아원 시절에 옛날 얘기를 하면서 아저씨 정체를 알고 싶으니까 평의원들 이렇게 많이 모여가지고 무슨 발표회 같은 거 했던 날이 있는데 애들 장난으로 두꺼비를 뿌렸나봐. 의자 같은 데다가 몰래. 아니면 사고든. 근데 뚱뚱한 아저씨가 두꺼비를 깔고 앉은 에피소드가 있어요. 두꺼비 앉으신 분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또 편지 있습니다. 두꺼비 앉으신 분 아니죠? 뚱뚱한가 체크. 4차까지 따진 거야. 4차. 키다리 아저씨랑 추억거리가 정체를 모르니까 뭔가 공감대를 찾고 싶고 막 그래서 고아원 때 그런 얘기를 하고 유출을 하는 겁니다. 두꺼비가 이제 터졌겠지 당연히. 막 그런 난리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웃기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아저씨가 아니죠? 뭐 이런 거야 그냥. 에밀리 브론테의 이제 폭풍의 언덕을 언급하는 장면이 한번 나와요. 그러면서 에밀리 브론테가 20대 때 책을 썼는데 그 남주인공을 상상을 하지 않았냐. 그거 자체가 대단하다. 그 여 작가 자체를 존경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남주인공에 빠진 게 아니야. 20대 여작가가 남주인공을 상상한 그 작가 자체가 대단하다라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에 태어났다면 이거 쓰진 않겠습니다. 오해받을 수 있으니까. 현대에 태어났다면 페미니즘에 약간 영향받았을 가능성이 좀 있어요.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은 아주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남자가 능력이 없으면 약간 휘둘릴 확률이 있어요. 외모 따지고 막 이런 것도 간 보는 것도 다 알면서 그냥 귀여워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 에밀리 브론테 뭐 여자 작가 좋아하고 약간 뭐 여성 상의 이런 거 얘기해도 약간 선이 있어. 남자가 능력이 있으면 그 다 커버할 수 있어. 왜냐면 다른 쪽에서 약간 귀여운 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글 쓰다가 편지인데 지금처럼 이런 실시간 인터넷이 안 되고 채팅 프로그램이 없던 시절인데 들리세요? 지금 제 이름 불렀어 이만 하고 이렇게 딱 꺼요. 수업 시간에 편지를 쓰는데 그걸 리얼하게 들리세요? 지금 뭐 교수님이 제 이름 불렀어요 하고 이만 하고 딱 써. 채팅할 때 나갈 때 하는 핑계잖아. 들리세요? 방금 제 이름 불렀어요 하고 이만 하고 편지 쓸 말이 없어서 잔머리를 굴린 거거든. 편지에 들릴 리가 없잖아. 진의 무서워함. 셀리가 빗으로 처단. 이게 이제 약간 이상한 거야. 중상층 가족의 그 딸이죠. 친구죠. 얘가 지네를 빗으로 딱 죽여버리는데 정작 고아하고 막 이렇게 험한 환경에서 자란 주디는 지네를 무서워하는 이 에피소드가 있어요. 고아라고 생각하고 얘를 무시하거나 막 뭐 이러면은 좀 안 돼. 탈북 여성인데 더 억척스럽거나 생활력이 강하겠지?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고아라고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음. 선물 받으면 좋아하고 평범하고 예쁜 여자야. 내가 능력이 되면은 괜찮은 여자입니다. 근데 말로는 똑똑한 척해. 뭐 예를 들면 고아 돌보는 평의원들 있잖아요. 돼지의 가식이라고 공화우주를 몰라. 묘사를 할 때. 키다리 아저씨 말고 두꺼비 그 앉은 그 뚱뚱한 그 사람 얘기할 때 평의원들이 막 돼지의 가식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약간 막 공화우주를 모르는 그런 부분도 좀 있어요. 사진 찍고 선물 준 다음에 가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약간 비판하는 내용이 있어. 지금 생각하면은 안 주는 사람보다는 고마운 사람이잖아요. 작가의 어떻게 보면 사고방식이 약간 투영된 것도 있는 거지. 도움받는 입장이면은 솔직히 그거 뭐 가식이 있으면 어때? 도와주는 사람인데 요만큼이라도 도와주면은 가식은 아니잖아. 한 푼 안 도와주면서 말로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작은 도움은 고마워하지 않는 느낌이 있어. 나중에 같은 방을 씁니다. 3명이서 셀리, 주인공 주디, 그 다음에 줄리아. 근데 줄리아 삼촌이 키다리 아저씨죠. 줄리아 삼촌이 줄리아 보러 이제 온 겁니다. 키다리 아저씨가 직접 얼굴을 이제 보게 된 거지. 홍차랑 머핀, 마멜레이드 이런 걸 사줍니다. 홍차 한 잔에 60센트였다. 막 요런 묘사하는 게 있거든요. 비싼 거를 사주고 부자라 그래가지고 너무 다행이다. 막 이런 묘사가 있거든요. 그날 주디를 보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 얘 얼굴 예쁘네? 괜찮네? 하니까 얘가 막 그동안에 했던 간 보고 막 대머리인가요? 막 이런 것들도 다 괜찮게 이제 보였던 거지. 그 짐이라고 셀리 오빠랑 이렇게 뭔가 썸씽 생기면은 가지 말라고 막 방해하고. 자, 빨강머리 애는 애가 폭력적이야. 남주인공 길버트라는 애인데
살짝 이제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을 거야. 바로 그냥 속판으로 대가리를 뚝배기를 깬다 그러죠. 폭력적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애니메이션에 나온 거는 이제 1편만 알고 있습니다. 1908년부터 1939년까지 8권이 나오거든요. 애니메이션 1권이 제일 유명하고 그 이후 이야기들은 잘 모릅니다. 수다장이 상상력, 풍부, 주의력, 결핍. 사고를 많이 칩니다. 여기저기 사고를 많이 쳐요. 시대적으로는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그 시기에 시골 캐나다고 미국이고 주인공 나이 자체도 비슷하거든요. 17살 때까지 고아원에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고아원 생활은 한 4개월밖에 안 있었어. 생후 한 3개월, 4개월 만에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합니다. 다른 집에 얹혀 살다가 받아준 집에서도 애들이 많으니까 토마스 아저씨도 막 술주정뱅인데 죽으니까 그 부인도 자기 애들만 데려가고 다른 집에 또 가고 불운한 거죠. 결국에는 아무도 맡아줄 애가 없으니까 고아원에 이제 보내지게 되는데 4개월 차 때 요 온누이가 농장 일을 하는데 나이가 들고 좀 힘에 부치니까 같이 농장 일을 할 양아들, 고아를 이제 데리고 오려고 의뢰를 하는데 기차역에 온 애가 전달이 잘못된 거지. 여자아이가 온 거야. 너무 불쌍한 거지 그냥. 그러니까 차마 그 앞에서 야 너 잘못 왔어. 다시 고아원 가야 돼. 이 얘기를 못 한 거야. 말을 막 끊임없이 하는데 밉지가 않고 1시간인가 2시간 기다렸는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아저씨가 만약에 오늘 안 오고 내일 오면은 나무 위에 올라가서 밤샐 거 각오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밝게 하니까 개인적으로 애니 더 불쌍하고 작품 자체도 조금 더 느끼는 게 많았거든요. 판매 부수 이런 거 따지면은 빨강머리 애니 키다리 아저씨보다는 위일 거야. 마크 트웨인 조카 손녀인데 마크 트웨인은 정작 빨강머리 앤을 되게 극찬한 바가 있어요. 진 웹스터란 작가가 좀 일찍 죽었어. 출산하고 바로 사망해가지고 그러니까 2부도 있어. 빨강머리 애는 8권까지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거고 주제가 누가 더 불쌍하냐가 아니지 않습니까?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고하지만 여자아이니까 옷 같은 경우도 트렌디하게 친구들이랑 비슷한 거 입고 싶어 하잖아. 근데 마릴라가 그런 거는 또 되게 막 신경 안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주름 소매 옷이 뭔가 유행이었어요. 사줘야 되는데 주름 소매 옷이 아니라고 애가 약간 주의력이 결핍돼 있고 생각이 없어. 머리에 꽃장식을 하고 갔다가 욕먹어요. 다시는 너 그러고 다니지 마라. 교회 커뮤니티는 굉장히 보수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릴라가 더 욕먹는 거야. 양녀 삼아서 데리고 왔는데 생각 없이 그렇게 한 일이 나 욕먹이는 일이고 눈칫밥 생활을 되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런 거를 또 되게 잘 빠져나가요. 위기 회피 능력이 높습니다. 기죽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회피하냐면은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제가 저질러서 고아원 보내시는 게 낫겠어요. 자기를 비하하는 거예요. 굉장한 눈치가 있다는 얘기지. 린드 아줌마가 이렇게 깡마르고 애가 보잘것없니 그러니까 너무 모욕적인 아줌마는 뚱뚱해요. 역공격을 하니까 마릴라가 사과하라고 네가 고아라서 그런 거니? 그러면서 사과하라고 하니까 린드 부인한테 어차피 사과할 바에는 확실하게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사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린드 부인이 받아주거든요. 일종의 전략이었거든. 굉장히 이제 전략을 잘 짜는 거지. 얘도 역시나 외모 많이 따짐. 남자 외모를 따지는 게 아니라 자기 외모를 많이 따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디가 앤보다 이쁘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주디는 자기가 이미 이쁘기 때문에 친구가 이쁘니 안 이쁘니 이런 얘기를 많이 안 해. 그냥 그 셀리가 들창코라고 얘기하거든요. 자기는 뭔가 이쁘단 얘기야. 근데 얘는 자기 외모를 너무 막 따지는 거야. 운명의 순간이 오면 전 떨려요. 외모 지적질 하니까 그냥 바로 그냥 석판 깨는 거거든. 빨강머리에 대한 어떤 열등감 때문에 죽은 게 있다 그러고 말랐다 그러면은 바로 그냥 돌진하는 거야. 외모 지적질하면 이렇게 되는 거야. 동급생은 바로 그냥 까버리고 린드 아줌마한테는 아줌마는 뚱뚱해요 그러면서 바로 반격 들어가고 외모 지적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얘는 다이애나 그 친구 사귀잖아요. 동갑내기 친구. 다이애나를 좋아하는 이유가 외모 때문에 좋아합니다. 외모 컴플렉스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외모는 앤보다는 주디가 이쁘다라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죠. 눈치 만렙으로 자기 비하로 위기를 회피합니다. 다이애나에 약간 집착하는 게
게 있어요. 레즈비언 성향이 아니어도 선배 여학생 좋아하는 문화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커서 결혼하면은 남편이 미울 것 같다 묘사를 하거든요.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친구가 될 것을 맹세한다 막 이래요. 막 무서울 정도로 집착합니다. 애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외모가 마음에 들어서 그런 게 있어. 이 마을에서 저는 뭐 가장 행복한 아이예요 이랬다가 저는 또 엄청 불행한 아이예요 이러는 게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과장된 표현. 과자 같은 거 주면은 다이애나한테 나눠줘도 돼요? 그러면서 막 쪼르르 달려가거든. 애가 없이 살아도 인색하지 않아서 좋다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점이지. 그리고 이제 마릴라 자체가 츤데레 캐릭터지. 자기 분에 못 이겨갖고 막 침대를 팡팡 치면서 막 울고, 마릴라가 힐끗 보면서 불량한 아이인가봐. 수다장의 속성이 있어가지고 심심하진 않다. 그리고 눈치가 있어가지고 또 실수를 하지만 자기가 또 그냥 커버합니다. 근데 이 꿍 하는 게 굉장히 오래 갑니다. 최악의 단점이야. 뽀개고 나서 5년간 말도 안 합니다. 선생님이 너 왜 동급생 이렇게 때렸냐 그러면서 얘를 벌 주려고 하니까 얘가 길버트가 오히려 말려요. 제가 먼저 잘못해가지고 석판으로 저 머리 때린 거니까 애는 벌 주지 마세요. 훌륭하게 대처를 해요. 주변 애들도 얘가 너무 오버했다라고 얘기를 해. 바로 그냥 사과를 했거든요. 기분 나쁘면은 미안하다. 5년간 이렇게 만나도 그냥 눈도 안 마주치고 말도 안 섞어. 그러니까 다이애나가 가끔 가다가 이제 친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훈남이니까 길버트 얘기를 하면은 일부러 못 들은 척해. 5년이 이제 지난 다음에는 좀 성숙하게 되잖아요. 연애 감정까지 이제 들긴 드는 거지. 이름이 앤하고 이자가 붙잖아요. 뭔가 좀 특이한 앤인가 봐. 선생님도 막 틀리게 얘기하면은 이 안 붙였다고 하면서 막 꿍하고 막 그래. 그리고 다이애나가 성인 군자. 얘랑 사귀고 싶어 차라리. 진짜 착한 애야. 화해시켜주고 싶어서. 장난친 거다. 내가 봐도 사과하는 거 처음 본다. 길버트는 나한테 뭐 까마귀라고 막 놀리기도 하고 약간 그런 애다. 근데 그거는 그냥 장난친 거지. 너한테 홍당무라고 한 게 막 특별히 그런 거 아니다. 근데 나는 사과 받지도 못했다. 사과하는 거 나 처음 봤다. 까마귀라고 한 것과 홍당무라고 놀리는 거랑은 달라. 내 마음에 아픔을 준 거야. 막 이래요. 차별주의자지. 자기도 차별받는 거 싫어하면서 다이애나의 기분은 몰라본 거예요. 내가 다이애나라면은 얘 뭐지? 절교할 것 같아. 단점 더 들어갑니다. 내로남불. 어릴 때 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후의 이야기들이 들어가면서 성숙하게 되니까. 까마귀라고 한 것과 홍당무는 달라. 길버트 옆에 앉는 이제 벌을 받아요. 우리도 초등학교 때 보면은 너 같이 앉아 임마 뭐 이럴 때 있잖아. 벌 주려고 선생님이. 짐 싸서 집에 가버립니다. 학교 관두겠다고 선언해요. 충격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길버트 입장에서도 개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마릴라도 이런 거 보면은 되게 골치야. 다이애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리고 뭐 남편 미워할 거야. 뭐 에피소드는 다이애나랑 막 되게 재미난 것도 있죠. 뭐 딸기 주스인 줄 알고 다이애나한테 와인 막 먹이고, 다이애나 엄마가 얘랑 못 놀게 하거든요. 용서를 받으러 가거든요. 근데 다이애나 엄마는 앤이랑 상극인 캐릭터야. 불쌍하게 얘기하고 막 오버하는데 린드 부인한테는 그게 먹혔는데 안 먹혀. 이성적인 캐릭터한테는 완전히 그냥 역천적인 거지. 용서 안 해주면은 제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찰 거예요. 건방져 보일 뿐이지 자기 취향이 아닌 거야. 어린애가 안 받아들여지니까 그럼 이별의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뭐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야. 다이애나 엄마 베리분 입장에서는 웃기잖아. 집에 가라 그랬어요. 마릴라한테 와서 용서는커녕 모욕만 줬다. 이제 친구를 사귀지 않겠어요. 더 외로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네가 그렇게 주절대리는 거 보니까 슬퍼서 죽을 것 같지는 않구나. 티키타카가 되게 웃겨. 휘둘리지 않아. 다이애나 못 보니까 학교 간다고, 다음날 학교 간다고 하는 거야. 이때는 길버트 때문에 학교 안 간다고 이제 선언하고 다시 학교 오니까 얘 책상에 사과가 이렇게 올려져 있었을 거예요 아마. 먹으려고 손을 이렇게 집었는데 길버트가 놔둔 거야. 진짜 사과하려고. 그거를 듣고선 사과를 다시 놓고 손을 씻었어. 한 번 얘한테 찍히면 골치 아파. 눈치 만렙으로 위기의 피.
요 장점이 굉장합니다. 결국에 다시 다이애나랑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다이애나 동생이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 응급조치로 이렇게 살려요. 노는 걸 허락해 준 거야. 다이애나 할머니가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할머니가 침대에 있는데 침대에 있는지 모르고 손님용 방에 주무시고 계신데 다이애나랑 이렇게 점프하는 거 있잖아요. 말만한 애들이 깜짝 놀랐다 또 못 놀게 하는 거. 원래는 그 할머니가 다이애나한테 뭐 음악교육 수업료 뭐 3개월 내주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안 내주고 간다고 하는 거야. 조세핀 할머니한테 또 사과하라고 하니까 얘는 사고를 너무 많이 쳐가지고 다 사과하러 다녀. 저를 혼내주세요. 왜냐하면은 저는 보육원에 있어서 익숙하거든요. 불쌍한 척을 잘하는 거야. 침대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뭐 그랬다. 다이애나는 벌 주지 말고 수업료 3개월 내주기로 한 거 내주세요. 차라리 저를 혼내주세요. 저는 익숙하거든요. 혼나는 거에. 풀어진 거지 조세핀 할머니가. 절친처럼 변해요. 매튜 아저씨 너무나 내성적이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옷 선물해 주려고 여직원이랑 얘기하는데 여자 옷 사는 거를 못하니까 갈퀴 있냐 막 그래요. 뭐 잡화점에 가가지고 여자 옷 있냐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여직원이랑 말을 못하는 거야. 뜬금없이 겨울에 갈퀴 있냐 그러니까 이제 여직원이 다시 물어보는 거지. 겨울에 갈퀴를 누가 사? 나가려고 하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뭐 건초 씨앗 또 있냐? 건초 씨앗은 봄에만 있는데요. 여기 설탕 있냐? 끝까지 옷을 못 사거든. 린두 부인이 옷감 사가지고 결국에는 만들어주거든요. 결론적으로는 둘 다 결혼에 성공합니다. 길버트랑 결혼하고 키다리 아저씨랑 주디랑 결혼하죠. 주디가 더 잘했죠. 그 펜들턴 가문 자체가 굉장히 빵빵한 지역 유지, 귀족 같은. 길버트도 근데 따지면은 나중에 의사가 되거든요. 주디는 키다리 아저씨가 키웠다 그러면은 애는 길버트를 키운 거야. 주디는 한 번에 그냥 결혼한 거야. 셀리 오빠 지미 맥브라이드랑 잠깐 호감을 가질 뻔했지만 쳐버린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과거가 없는 여자야. 시나리오가 좋아. 지미 맥브라이드는 줄리아랑 사겨. 요즘 드라마처럼 짝을 다 맞춰줬어. 그리고 얘는 줄리아 삼촌이랑 결혼해. 진짜 방어를 잘했죠. 맵팩 키고 게임한 거야. 애는 바로 결혼하진 않아요. 중간에 로이라는 애랑 잠깐 사겨요. 근데 로이도 되게 막 잘난 남자야. 결국에는 자기는 길버트를 좋아하는구나 한번 깨닫고 첫 번째 남자친구가 이제 로이라고 있었던 거지. 지금 시점에서는 남자친구 그거를 단점 삼을 필요는 없는데 길게 본 거지 그냥. 빨강머리 애는 3부라고 얘기할까? 그 시점이 주디랑 비슷한 그 나이대 이야기를 다룬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강머리 애는 요거는 굉장히 어릴 때 이야기지. 11살부터 한 17살? 뭐 한 그쯤까지 이야기인 것 같아. 고하지만 오히려 당차고 주체성이 있는 여성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겠지. 나름대로 자기 자존심도 지키고 상류층이랑 별 다를 게 이제 없는 취향도 있는 거지. 이런 거 남자 외모 따지고 무조건 낮은 자세에서 그런 게 아니라 얘가 간 보고 막 내 따귀를 때리는 여자는 너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인스타 감성도 있고 이러니까 매력적으로 이제 보인 거죠.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애가 재밌어 그냥. 지루하지가 않은 거야. 여우랑 살아도 곰이랑 못 산다. 이거의 대표적인 여우 캐릭터가 앤입니다. 앤. 사고치고 해결하고 얘도 좀 따지는 편인 거지. 길버트가 의사 면허가 나오고 결혼해. 의사가 되기 전에는 로이랑 사귀었어. 순수하게 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걸 좋아하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앤이. 결혼한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요. 여러분 이제 마음속으로 주디랑 사귈 거냐 앤이랑 사귈 거냐 좀 생각해 주세요. 의견을 들어볼게요. 주디는 결혼한 다음에 놀러를 많이 다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것도 2부가 있거든요. 2부를 보면 2부는 이 셀리가 주인공이야. 디어 에너미 해갖고 뭐 그게 이제 2부 제목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주디가 나온 고아원의 원장으로 셀리가 갑니다. 거기에 뭐 이제 관계된 의사 누구랑 썸씽이 생기는데 그 의사를 디어 에너미라고 합니다. 그때 주디가 뭐하고 사나까지 나오는 거지. 해외를 막 돌아다녀. 여행하고 다녀. 그러니까 부잣집 사모님이지 그냥. 팬들이 약간 당차고 막 뭔가 할 줄 알았는데 실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해요. 고아원을 이제 후원하면서 부잣집 만화님이지만 뭔가 상류사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교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을 돕고 이런 활동을 한 거죠. 돈이 없으면은 감당이 안 될 확률이 있어. 애는 일단 결혼한 이후에는 애도 좀 많이 낳고 현모양처로 성장합니다. 요 이야기만 보면은 주디가 나은 것 같은데 결혼한 이후 이야기를 보면은 애는 좀 속성이 변하는 것 같아. 자기가 가정교육도 하고 남편에 좀 헌신하면서 뭐 우리는 알 수 없다고 가정하고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그 각각 1권 첫 번째 내용에 감안을 해서 외모 상위권에서 이미 사실 주디인 것 같아. 앤도 못생긴 건 아니야. 약간 이런 이미지가 좀 비슷하게 잘 잡은 것 같다. 이게 눈이 굉장히 크다고 묘사가 되거든요. 저비스 펜들턴이 폐렴 걸려갖고 급작스럽게 이제 결혼한 이유도 있어. 성장하면서 정변한 케이스, 작중에서 점점 예뻐진다는 묘사가 여러 번 나왔다. 마릴라도 앤의 코가 예쁘다는 걸 인정했을 정도다. 작가 몽고메리가 얼굴 모델로 사용했다. 나름 못생긴 건 아니야. 앤도 약간 비꼰 건가? 다리 긴고 다리 짧으네. 키잡이라든지 시대 배경도 비슷하고 여자 캐릭터도 또 닮은 점이 있고 캐나다와 미국 특징도 있지만 왠지 도시 느낌이 들고 앤은 약간 이제 시골 느낌이 좀 들고 공부는 앤이 더 잘했던 것 같아. 결혼하면 여우가 곰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네. 요 때는 완전 여우인데 지금 시원시원한 앤. 주디는 왠지 못 믿어워. 고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는 이런 건 장점인 거지. 이제 밀당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는 거지. 애가 변했다 막 이런 소리 들 수 있는 캐릭터가 주디인 거지. 근데 남자의 능력이 엄청 뛰어나면은 제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좀 사치스럽거나 뭐 이런 게 단점이 아니게 될 확률이 높거든요. 대화의 어떤 주도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상류사회 문화를 많이 알아야 되니까. 끼가 보인다. 그러나 주디는 우리가 감당 못할 확률이 있어. 5년 동안 얘기 안 하는 거는 너무 꿍하잖아. 내로남불도 살짝 있고. 의리파, 다카바입니다. 맞아. 마지막에 매튜 아저씨가 안타깝게도 이제 사망해요.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못 보게 되거든요. 퀸즈 아카데미인가? 떠나야 되거든. 자기를 위해서라면은 초록지붕집을 떠나야 돼. 안 떠나. 의리가 없다. 집에 남습니다. 그 지역에서 직업을 갖기 위해서 길버트가 양보한 거야. 선생님이 될 기회를 장학금 받을 기회가 있거든. 이 사정을 알고 집을 위해 아까 희생하는 게 있어요. 순이님 앤이 의리의리합니다. 진지하게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까지는 안 하거든. 친부모도 아니고 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치, 아이에게도 최고의 엄마고 99까지는 아니야. 97%가 남자 구독자분이신데 여자분이 만약에 본다 그러면은 어떤 인생을 선택할까 혹은 뭐 궁금하긴 하다. 앤의 감정 기복도 사춘기라고 이해할 용량. 치고받고 싸우는 것보다 상대가 말을 안 하는 게 이 꿍하는 성격 5년 같잖아. 길버트 부부싸움 하는데 일리 있는 이야기신 것 같아요. 앤이 더 우세한 걸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연애 상대는 주디고 결혼 상대로 앤 아닌가요? 이게 정답인 것 같다. 맞네. 여친은 주디고 결혼 상대가 앤이네.